네, 안녕하십니까. LG전자 에어컨용대 선임입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알아보실 내용은 고객 불만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고객 불만이 왜 생길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다. 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고객 불만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기다리는데 왜 계속 연락이 없어요? 연락 없이 갑자기 오는 건 뭐예요? 담배꽁초는 왜 버리고 가는 거예요? 설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내가 욕을 들어야 됩니까? 왜 반말해요? 등등등 실제 우리 VOC 사례, 불만 사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고객 불만 유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설치 불량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응대 미흡, 설명 부족 18%. 자, 그리고 조치 지연 14%. 환경 문제 19%. 타공정, 대금 분쟁 16%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타공정과 그리고 환경 문제는 우리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쵸? 외부에 의한 그런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 불량과 응대 미흡과 설명부족 조치 지연 요것이 바로 우리가 바뀌면은 우리가 잘만 하면은 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자, 실제 내용들입니다. 자, 설치 불량 요거는 이제 우리의 좀 꼼꼼함 요런 걸로 좀 커버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응대 미흡 설명 부족 그리고 조치 지연 요게 32%나 됩니다. 32% 굉장히 큰 수치죠. 3분의 1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요 응대 미흡 설명 부족, 조치 지연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해볼지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실제 VOC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집에 에어컨 설치했는데 배수관 쪽에서 누수가 됐고 물이 빠지지 않아서 턱을 넘어가서 방까지 차올랐어요. 이해했습니다. 문자를 보냈고 상황이 긴급하니까 물이 너무 많이 차올라서 아침 7시부터 전화를 했어요. 안 받더라고요. 문자 10통 정도 보냈어요. 전화를 9시에서 10시 정도에 해도 안 받더라고요. 겨우겨우 전화가 연결이 됐고 받자마자 나한테 전화했는데 왜 내가 안 받았다고 오히려 제가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가 온 게 없었지만 참았어요. 기사 신고해놨으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왜 전화 끊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욕하냐고 했더니 욕 안 했다고 하고 녹음했다고 하더니 LG 본사로 신고하라고 하고 바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뭐 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바쁜데 전화한다고 그렇게 반말하고 욕하는 게 정상입니까? 라는 VOC가 있었네요. 고객이 긴급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너무 자주 해서 조금 약간 기사님이 짜증이 나서는지 반말과 욕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조치 지연에 관련된 겁니다. 자, 8월에 에어컨 누수로 바닥 공사를 한 사람이에요. 수리비 40만원 청구한 거 합의서 작성해서 보내라길래 보냈는데 그 이후로 말도 없고 입금도 없고 진짜 장난치니까 바닥 쏘은 피해 민원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민감한 시기에 스트레스 받은 것까지 합의금 100만원 달라고 해도 될 판이구만. 지금 양심적으로 수리비 청구했는데도 처리도 느리고 지금 사람이 인내심 테스트 합니까? 하고 또 조치가 지연된 거에 대한 불만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설명 부족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 카페를 보니까 삼성 에어컨을 선택한 집은 설치를 할 때 에어컨 커버를 사용해서 에어컨 호스를 깨끗하게 마감 처리하는 반면에 LG 에어컨을 선택한 집은 하나같이 배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설치가 안 됐습니다. 2만원가량 하는 배관 설치 부품에 삼성 에어컨처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객님에게 요 카바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나왔던 그러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고객들은 왜 이렇게 불만을 쉽게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30대에 있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분양받으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20대, 30대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끌 대출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서비스는 왜 이러지? 하게 되는 것이죠. 설치가 불량이 됐네. 이러이러한 조치가 잘못됐는데 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 내가 전화를 했더니 왜 나한테 오히려 더 화를 내? 등등등의 고객의 이런 감정 변화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쉽다가 실망을 했다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 누구나 그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나의 집, 소중한 집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서비스를 받을 때도 설치를 받을 때도 최고의 그런 설치를 받고 싶겠죠. 그래서 고객은요 나한테 이 기사한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사한테 감정이 있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일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LG전자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전화를 여러분들이 받은 것뿐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이게 고객과 사장들 간에 이 굉장히 치열하게 피드백이 가고 있는 곳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바로 배달의 민족.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자, 내가 고객이라면 내가 배달의 민족을 한 번이라도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요 리뷰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리뷰, 고객 리뷰. 그래서 음식이 뭐 이렇게 어떤 것 같습니다. 그 리뷰를 올리는 건 아니 있어요. 자, 잘못된 응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요? 예전에 알볼로 피자집입니다. 알볼로 많이 먹었었는데 피자도 피클도 기대 이하네요 라고 이렇게 리뷰를 달았더니 사장이 화가 났겠죠. 뭐야,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똑같이 부딪힙니다. 고객한테. 네가 그렇게 썼어? 나도 너를 그렇게 평가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대의 쓰레기 같은 삶의 답변이 나아질까요? 다음 생에는 제발 인간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이번 생은 그대와 그대의 가정의 저주가 함께하기를. 저주를 막 퍼붓죠? 그리고 맨 밑에 욕까지 하죠. 영어로 욕까지. 써너비치 개놈 새끼라고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사장으로서. 두 번째 볼게요. 배달 1시간 반 걸렸네요. 면도 다 불어갖고 내다가 곱창도 비린내가 나요.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리뷰를 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솔직하게 얘기한 거잖아. 그랬더니 또 이렇게 달았어요. 악플이 개워지는구나. 매사에 불평이 많구나 너는. 뭘 하든 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라. 말을 예쁘게 못하는 거 보니까 이성 친구도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인성까지 공격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응대를 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감정을 앞세운 대응은요 서로의 감정과 상황만 더욱더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손님으로 다른 식당에 가갖고 만약에 식당에서 이러한 불만을 제기했을 때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게 오히려 그렇게 세게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도 화가 나잖아요. 똑같다고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응대를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요 업체의 이미지도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기업 자체의 이미지도 떨어집니다. 얼마 전 남양 사태 아시잖아요. 남양 사태. 남양에서 그 대리점에서 갑질을 했던 게 남양 전체의 기업 이미지로 하락으로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남양의 전체적인 매출이 감소했죠. 똑같습니다. 주문이 감소하게 되겠죠. 설치 주문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매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즘의 기업이 이렇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도 인터넷이 발달한 상황, 그런 시대이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럼 현명한 대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그 사장님들은 또 이렇게 대응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현명한 응대 사례 볼게요. 김치찌개 빼고 달라고 했는데 굳이 왜 주셨는지. 리뷰 이벤트는 고기 100g 말씀드렸는데 왜 계란찜이 왔죠? 이렇게 서비스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리뷰를 썼네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이렇게 아이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김치찌개 누차 빼달라고 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나봐요. 죄송합니다. 실명 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주문해 주신다면 오늘 일 언급해 주세요. 푸짐한 서비스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 서비스가 제대로 안 왔다고 하더라도 이 리뷰를 봤으면은 고객이 봤으면은 다 풀리겠죠. 아하 그래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다음번에 더 좋은 서비스를 주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후기를 봤는데 머리카락이 나온다는 리뷰를 봤다.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그래서 약간 불안한데 답글에 사장님이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시켜서 봤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어. 이 위생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음식에 위생에 좀 민감한 편이긴 한데 이게 머리카락이 나왔다 당연히 찝찝하죠. 그렇죠? 이 머리카락이 며칠 동안 머리를 안 감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리플을 이렇게 답니다. 주방에 있는 제가 머리를 길러서 그런가 봅니다. 2권 뒤집어 쓰고 하는데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삭발을 하려고 합니다. 극단적이죠? 오늘 삭발해서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다가 또 리플을 또 답니다. 그 밑에다가 지금 방금 집에서 삭발을 완료했습니다. 대단하죠? 머리카락 들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삭발했다는 거 진심인 것 같아요. 왜? 매장 와갖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매장 와갖고 주방에 사장님이 진짜 머리를 밀었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삭발했다? 이건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고객들은 처음에 받은 서비스가 약간 실망스러웠다고 하더라도 이 리플을 보고 그리고 이 사장님의 응대를 보고 아 그래 다음번에 한 번만 더 기대해보자 라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응대죠. 자, 그래서 이런 응대가 우리가 뭐 진짜로 머리를 밀고 삭발을 하자라는 게 아니죠. 강대 강으로 감정 대 감정으로 부딪히지만 않아도 올바른 응대 쪽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 업체의 이미지가 상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주문 건수가 증가하게 되고 전체 매출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뭐 한 번 응대 잘했다고 바로 전체 매출로 이어진다가 아니고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죠. 입소문을 타고 입소문을 타고 입소문을 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도 불량이에요. 직원의 욕설이나 반말 응대. 그리고 설치자가 악을 쓰면서 툴툴대었다. 그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갔다. 이거 전부 다 우리 태도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예, 정중한 표현이라던가 존칭 이런 것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우리가 약간 마음이 해이해질 뿐이지 그 해이해지는 마음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다시 정중하게 그리고 존칭을 사용하면서 응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악을 쓰면은 고객님은 기분이 나쁠 것이구나.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반말을 하면 고객은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라는 것처럼. 자, 그리고 우리 집처럼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 버리고 갔다? 이거 뭐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잠깐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괜히 고객한테 책 잡히면은, 우리도 피곤하고요. 그쵸? 자, 그리고 응대미흡입니다. 두 번째. 사전 답사 없이 갑자기 이제 와갖고 설치가 안 된다고 하고. 자, 그리고 설치 전에 사전 연락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자, 그리고 설치점이 연락이 안 된다. 이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과 약속 잡은 것들을 확인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겠죠. 그래서 이 스케줄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은 뭐예요? 고객과의 약속의 연속이에요. 약속 관리만 잘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사전 연락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집에 그냥 팬티만 입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부재 중 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공사 중이야. 그럴 때에 고객 전화가 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신경을 내가 공사 쪽에 쓰고 있다 보니까 모를 수 있겠죠. 전화 온 거를. 그랬을 때 이 부재 중이 와 있는 것들은 내가 따로 이제 기억을 해놨다가 바로 또 연락을 드리는 그런 버릇을 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 부족이에요. 상담시에 시스템 에어컨 모델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상담시의 설치 환경을 고려해서 더 큰 용량으로 추천해 줬어야 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설명을 충분히 해주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에어컨이 한 가지 모델밖에 없다. 이건 약간 그 순간적인 귀찮음 때문에 또는 약간 이제 까먹어서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설명을 충분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뭐 모델별로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설치 환경. 이 설치 환경을 고려해갖고 더 큰 용량. 우리가 이제 에어컨 설치할 때 용량을 당연히 맞춰서 해야지 모자란 용량으로 하면은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클레임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안 시원해요죠. 안 시원해요. 자, 그리고 최대한 쉬운 설명. 고객들한테는 용어를, 어려운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최대한 쉬운 용어로. 여러분들한테도 고객님이, 여러분들이 다른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뭘 사러 갔을 때 거기서 설명을 어렵게 했다. 그럼 당연히 거기 가기 싫겠죠. 자, 그리고 조치 지연입니다. 자, 휴가 내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다. 아깝죠. 연차됐는데. 자, 그리고 설치 2달 미뤄졌는데 오히려 잔금 도촉만 하고 있다. 자, 입주 아파트에 설치가 지연돼서 천장 뚫린 채로 생활 중이다. 환불도 안 해준다. 이건 이제 고객과의 약속을 정리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 약속 잡는 것들은 우리가 딱딱딱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치한 내용, 요걸 이제 검토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조치했는지 요걸 좀 생활을 해야 고객들한테 조치하는 것들이 이제 늦춰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다 고객들이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이 고객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당연히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신경을 가장 크게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전화 응대와 그리고 이제 고객들 집에 방문 응대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전화 응대를 할 때 고객들이 기분 나쁜 전화 유형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4위는 말이 안 끝났는데 전화를 툭 하고 끊어버렸다. 기분 나쁘죠. 자, 3위. 본인을 밝히지 않고 대뜸 용건부터 물을 때,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자, 그리고 불친절한 목소리나 말투. 당연히 불친절하면 기분 나쁘죠. 자, 그리고 1위는 반말할 때, 당연하겠죠. 대뜸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반말한다?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요거는 상식이잖아요, 상식. 요 네 가지는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 배우면서 배웠던 그런 상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에 맞춰가지고 응대하시면 됩니다. 자, 전화 응대할 때 발신 시에 우리가 전화를 걸을 때에 지켜야 되는 기본 세 가지는요. 일단 전화를 하기에 알맞은 시간인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닌가? 너무 이른 시간은 아닌가?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를 알리고 상대방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설치점 어디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고객님 맞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의 통화 가능 여부를 물어봐야 됩니다. 고객님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적당한 시간대인가, 전화하기 적당한 시간대인가,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설치점 어디입니다. 그리고 어느 고객님 맞으십니까? 그리고 고객님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순서대로. 자, 그리고 수신 시에 고객님 전화 받을 때입니다. 자,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왔습니다. 우리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 받으면은 고객도 지치고 나도 이걸 이제 놓치게 됐을 때 고객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라고 나 또 얘기를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발음은 정확하게 해야겠죠. 계속 되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음은 정확하고 정중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금 약간 늦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약간 이렇게 벨이 좀 많이 울렸어. 그럴 때는 받을 때 아유,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단어가 좋겠죠. 자, 방문응대입니다. 방문응대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끔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입은 복장이 깔끔한가? 남들이 보기에 깔끔한가? 그리고 내 머리라던가 피부라던가 깔끔한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내 몸에서 냄새 안 나나? 페브리즈. 페브리즈 많이 뿌려주세요. 우리 이제 뭐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식당에 페브리즈 놓여진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자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님 호칭 사용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게 사장님, 사모님 이거 많이 쓰시죠. 그런데 정식 명칭은요 반드시 고객님입니다. 고객님. 이게 사모님, 사장님, 어머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친근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일된 단어는 고객님입니다. 이게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설치 기사님들 간의 요 호칭, 요건 기사님으로 통일해 주십시오. 아무리 친한 동생, 형과 같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용어는 고객님들이 옆에서 들으면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대요. 실제 VOC 중에서 불만 사례 중에서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 기사님들 사이에서 야야 저것 좀 갖다 줘. 어이 야 임마 어이 김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분이 안 좋다. 옆에서 듣는 입장에서 이렇게 불만 사례가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과 고객님으로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과의 대화를 할 때 네 가지의 부정적인 표현을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가 아니고 고객님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몰라요가 아니고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못해요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없어요가 아니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표현이죠. 요거를 우리가 생활화해야 된다. 고객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쿠션 화법다. 그리고 청유형 화법입니다. 자,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냥 바로 고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뒤에는 이제 의문형으로 청유형으로 올려주는 거죠. 이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정중해 보이고 그리고 공손해 보이겠죠. 자, 그리고 부득이하게도 뭐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은 말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검은색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뒤에 요 붉은색 글씨를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번거로우시겠지만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냥 고객님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실례합니다만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가운데만 쓰면 안 된다고요. 고객님 화장실 좀 쓸게요. 안 돼요.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좀 한 번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괜찮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드려도 될까요? 네, 가운데 말만 하면 어때요? 고객님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너무 좀 급해지죠. 네, 말도 급해지고 그리고 약간 이제 무례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뭐 어떻게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쿠션을 언어를 넣어주면은 훨씬 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손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예의를 갖춘 것 같은 그런 말로 들리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자주 버릇을 들이시면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 불량. 자, 이 설치 불량은요, 우리는 요걸로 인해서 또 다른 VOC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신경만 쓰면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설치할 때의 유의사항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요. 우리가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주변 정리, 깔끔한 마무리. 예, 요거는 우리 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우리 집처럼 깔끔하게 해주면 고객도 느낍니다. 아, 정말 깔끔하게 설치 잘해주고, 정리까지 잘해주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도 추가로 잘 들으시면은 완벽한 설치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충분한 설명과 친절한 응대와 그리고 신속 정확한 고객님의 조치와 그리고 완벽한 설치와 깔끔한 마무리 요 세 개가 다 같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 고객 만족이 된다. 고객 만족이 되면 우리 업체의 이미지가 올라간다. 우리 업체의 이미지가 올라가면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간다.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주문 건수가 많아지고 설치 건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매장에 그리고 우리 지점의 매출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고객 불만을 예방하는 거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이 고객 불만 예방은요 업체의 매출의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점점 우리 지점의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업체의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객 불만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앞쪽 부분이 또 더 궁금하신 분들,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계속 재생이 가능하니까 시청 앞으로도 더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명래 선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